일본 규제 당국이 그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시스템에 대한 그 시범 운영을 이제 허가했다는 내용인데요. 보면 아까 저희 방송하기 전에 네. 신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뭐 시범 운영을 하고 네.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뭐 올림픽 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최고 저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한테는 그쵸, 최고의 최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하죠? 그 일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일본의 엔화 시스템을 전자화시킨 것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뭔가 실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네.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토큰 이코노미나 이런 거와는 상관이 관련이 없는 없이 거죠. 그냥 네네네. 디지털화 시키는 것 뿐이라서 혹자든 탈중앙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그쵸. 코인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변혁을 시도하냐 하는데 일단 실생활에 있는 저 페이퍼 기반의 이런 화폐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완전히 바꿔버린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더 그런 게 뭐냐면 일본이 아직까지 신용카드 왜 잘 쓰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특히나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일본 올림픽에 관광하러 왔어요. 작은 가게들은 다 현금만 받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왔을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신용카드 시스템을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지금까지 뭐 안 됐던 거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 대신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처럼 디지털화 돼 있으면은 그때그때 결제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한국은행이 작년 1월 달에 그 디지털 화폐 발행 관련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TF를 해체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 기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해체한다라는 게 이제 주된 이유였었고요. 이번하고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역사적으로 어쨌든 가치를 보존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금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화폐가 우리가 쓰는 소위 뭐 피앗 커런시라고 하는 원 하나 달러 이런 걸 봤을 때 평균 수명이 28년밖에 안 돼요. 28년이 지나면 어떤 이유, 전쟁이 났었든 초인플레이션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서 사라졌거든요. 그럼 법정화폐는 사라진 반면에 금은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면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이라는 게 왜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됐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희소성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뢰가 그만이 된 건데 그럼 이런 디지털 시대에는 그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가치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공급은 제한돼 있어요. 2,100만 개로.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런 일련의 사람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오른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생각하는 쪽에 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사실 비트코인이 보관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딱 이렇게 발행량이 누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고 다 제한된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이건 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걸 만든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혹은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탈중앙화를 이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약간 얀반 CEO의 생각에 조금 반대해서 디지털 골드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사실 뭐 장기로 보면 우상을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당장 내년에 1억 될 거야 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습니다. 1월 24일 날 빗썸에 상장한 그 2개 코인을 들고 브랜드 왔습니다. 뉴 신상. Brand new. 네, 신상. 얘네도 ICO를 꽤 오래전에 했더라고요. 2017년 4월 달에 네. ICO를 했고요. 총 공급량이 100억 개, 현재 시가총액이 한 176억 정도 하는 코인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역시 진행을 했던 코인이더라고요. 네. 몰랐는데 백설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했더라고요. 얘네들의 목표 서비스는 그 마스터노드 운영을 위한 플랫폼이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P2P 형태로 십시일반해서 그 마스터노드라는 게 이제 어떤 이더리움 같은 거에 마스터노드를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계속 채굴하는 게 있잖아요. 포스 방식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자의 개념으로 보면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근데 이제 그 마스터노드를 운영을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억 원어치 정도의 코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십시일반 나눠서 하자. 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작년 12월 29일 날
첫 번째 제네시스 블럭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메인넷 오픈을 해서 네. 지금 현재 마스터노드 모집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 지분 네. 방식이죠. 그 마스터노드 분야의 최초의 이제 기축 통화다라는 거를 컨셉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품질 확보를 위해서 서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서버를 제공하고 네. 그 서버를 마스터노드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나라에 있으면 좀 문제가 리스크하니까 생기죠. 17개 정도의 좀 배분을 해놓겠다. 한국에 2개 정도 해서 총 17개의 배분을 배분을 해놓겠다라는 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거예요. 아니면 네네. 현재 계획입니다. 아, 계획입니다. 네. 코인키요. 다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